자, 다시 또 플러스로 올라오는데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많이 갔다가 많이 뜨거워졌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눈으로 보는 현상이니까 환율은 5원 20전까지 떨어집니다. 원화 강세가 좀 더 강해지는데 당연히 8강 진출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원화 강세 이렇게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다시 출렁거리긴 합니다만 밑에서 사야 될지 저점 매수 전략일지.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8강 쇠주 이건 뭡니까? 제주 맥주인가요? 이 추운데. 그렇죠. 뭐 8강만 간다면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원화 강세가 되고 있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 원화의 자체 강세인지 뭐 달러의 약세인지 아니면 중국 위안화의 강세인지 어디에 엉켜가지고 가는지는 지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환율이 4원 90전 내려가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조금은 올라오는데 확 올라오지는 못해요. 아, 이게 힘이 없을까?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매수 포지션 청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고 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 포지션 정리, 뭐 부클로징, 그러니까 아니면 뭐 환율만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뭐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 판단하게 되면은 굳이 매도 포지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으로만 하더라도 환율이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차익을 챙긴다, 뭐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봅시다. 뭐 지수 얘기할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선물 옵션 방송은 아니니까. 네. 자, 개별 기업 중에 뭐 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MBT. MBT. 네, 점수는 일단 9점이고요. 개별주인가 본데? 네, 그죠? 개별주입니다. 근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좀 엮어서 좀 상승으로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좀 돌아선다는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서두에 이제 웹툰 얘기 좀 드렸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역주행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JTBC인가요? 여기서 재벌집 막내 아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보질 못했지만은 이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4년 전에 완결이 된 이 웹소설이 다시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230배 정도 급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30%도 아니고 230배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MBT라는 종목이 4천원권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을 그래서 계속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모멘텀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XR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2030년이 되게 되면 10억대 정도 전망이 되게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뭐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2억대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XR 관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같은 경우 야스 같은 종목들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MBT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XR 기기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시장도 같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컨텐츠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서울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 현실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내가 사고 싶은 서울 지역이라든지 뭐 각기 지방의 어떤 지역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현물과 교환은 아직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부루마블 게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뭐 호텔 사고, 빌딩 사고. 뭐 도시를 막 이렇게 물론 약간 1차원적인 네네. 형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막 호텔 짓고 그러잖아요. 네. 지나가면 통행료 받고 네네.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실제 부동산이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없죠.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거기서 뭐 가상의 공간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가상의 공간에 임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만약에 또 그 진짜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앞으로도 이 메타 서울 서비스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보유자분들께서는 당연히 홀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게 일단 9,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9%, 1%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면 조정을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조금 뭐 욕심이라기보기보다는 뭐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정도 네. 일단 추가 조정도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11월 달에 한번 거래가 빵 솟고 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또 12월 초에 빵 솟고 지금 11월 7일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요. 최근에 와서. 네.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자본금 16억 원에 액면가 100원입니다. 5천 원 환산하면은 주가가 7천 원이 싼 건 아닌데 네.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지 유동 주식은 적은 것 같고 시가총액은 1,200억. 야, 이게 또 그들만의 리그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그죠? 그런 말씀 할 줄 알았어요. 저 네. 준비하면서 약간 아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딱그 거래량 적은 것들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뭔가 재료를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뭘 할지. 네. 근데 제가 확실한 건 11월 7일 이전 같은 거래량이 발생됐다라면 저는 안 갖고 왔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화살표 9점을 주신 NBT라는 개별 기업을 먼저 들어봤고 두 번째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점수는 일단 7점. 7점. 네.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질 그리고 가능성이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7점을 좀 드렸고요. 일단은 먼저 얘기가 나온 게 그 최근에 주유소를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유소 기름 대란 얘기 나오게 되면서 네. 전기차 충전 테마가 또 이제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또 에스트래픽 같은 운송 종목들 물류 이슈 때문에 네네 주유소에 재고가 없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다. 네. 그래서 불편하다. 아직까지는 주유소에는 기름은 있더라고요. 네, 있죠. 있는데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테마 쪽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지 않을까, 빨리 네. 상용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1월 30일 날 포스코 ICT도 동반해서 좀 주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는데 그건 어차피 단기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그 기존의 유선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도 이제 속도를 좀 내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전기차 충전용 주파수를 공고를 하게 되고 이걸 할당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진행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무선 충전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전기 소실이라든지 그리고 발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할당 문제만 해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 상용화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봐지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전기차 충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뭐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출자법인 내가지고 차지비라는 출자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2016년부터 현대차, 뭐 BMW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들이죠. 이쪽과 통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협력사로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이게 지금 벽체 매립형 무선 충전기 이게 어떤 형식인지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벽체 매립형 요 무선 충전기 사업을 포스코 건설, LS 전산과 이제 공동 개발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포스코 ICT 어떤 또 다른 또 주가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벽체 매립 뭐가 다를까? 벽에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벽에서 쏘는 거죠. 근데 그 벽에서 썼을 때 이 네. 전자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잡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충전. 네, 그래서 일단 공동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추상 뭐 한번 해보면은 바닥에서 어떤 코일이 매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니까 네. 벽 같은 경우는 아마 방금 말씀드렸듯이 벽에 코일을 매설하게 되고 이 코일에서 이제 직선으로 쏴주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지는 참 네. 개념은 어려운데. 네, 어렵습니다. 이게 네. 참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별 거다 공부해요. 그래서 가격 ICT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보유자분들은 이제 홀딩 당연히 홀딩이고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일단 7,900원. 신규 매수는 오늘도 뭐 조정 뭐 그 흐름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네.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내 가지고 6,700원 이하 한번 욕심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700원 이하. 네.
포스코 ICT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또 식지 않는 이제 테마 네옴시티입니다. 네. 네옴시티인데 이게 공항? 공항이 1,300조라 그러는데 요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빈살만 킹살만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미국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보다 기상이 지금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니까. 네, 미스터 에브리띵이니까 이게 57제곱킬로미터인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57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서울로 치게 되면은 송파구하고 강동구를 합쳐놓은 크기라 보시면 돼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송파구만 해도 되게 크거든요. 이게 그 잠실 롯데월드부터 쭉 내려가서 복정역까지 내려가는데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근데 송파구하고 강동구 전체가 공항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00조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공항 얘기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공항 관련해서 어떤 테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점수 말씀 안 드리네요. 점수는 9점입니다. 9점이고요. 여기서 대장은 일단은 기산텔레콤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화살표 같습니다. 점수는 9점. 네, 9점. 대장이라서 일단 9점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래서 뭐 레퍼런스가 있지 않나요? 어디 공항에다 뭘 했다는 많아요. 아, 그래요? 국내 공항에는 다 들어갑니다. 기산텔레콤이? 기산텔레콤의 그 모피언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지분이 81%고 어차피 지배순이익이 100% 오르기 때문에 100% 자회사라 보셔도 무방한데 이 모피언스라는 회사가 항행 안전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내 공항에 다 들어가요. 그 서울시에는 성남공항에도 들어가고 여타 공항에도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라든지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알울라 공항 여기도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1,300조짜리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네. 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실질적인 수혜주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뭐 사우디 이 킹살만 공항 수혜주로 일단 기산텔레콤을 선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입니다. 네. 홀딩이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게 된다라면은 4,200원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 3,77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시세가 움직이는데. 그럴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해진 매수가는 3,500원 일단 잡았습니다. 낮게. 네. 네. 따라가지 말자. 네. 되도록이면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마롤이라는 주제로 저점 매수, 저가 매수 뭐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네. 개별주, 대형주 좀 섞어가지고 NBT, 포스코 ICT, 기산텔레콤 네. 세 개 기업 들어봤습니다. 알파프로 전략 정태근 팀장님 고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